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3,254만 1천원이 증액된 36억 3,7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 평창올림픽 유산조성의 유산조성사업 관리 운영을 위한 올림픽 테마파크 운영 위탁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의 기정예산 대비 15억 6,971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6,4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운영지원에 평창군 체육진흥 워크숍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장 운동경비부 운영에 동계스포츠팀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4,232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대 보험 부담금 중 160만 원을 감액하고 합숙소 운영 직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 설치에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평창FC 유소년 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 8천만 원을, 평창FC 성인 및 유소년 축구단 지원금으로 8,400만 원을, 체육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에 일반 생활체육제도자 활동지원비 7,70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제도자 활동지원비로 세부 사업을 추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비 7천만 원을, 도시사기 탁구대회 지원에 4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대 사업비를 확보하여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에 7억 1,600만 원, 평창 동계스포츠 대중화 사업 지원비로 3억 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5,339만 원을, 오대산 전나무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전주훈련팀 유치 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 지원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55억 4,260만 원이 증액된 143억 1,9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685만 2천 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평창파크 골프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2천만 원을, 박림 풋살장 막구조물 무대 설치에 2천만 원을, 대학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탄 실내 골프장 기기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평창군 공공골프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비로 5,500만 원을,
평창군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2,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만 원이 지급된 19억 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발전 특구 사업비로 유소년 스포츠 강좌 운영비로 6천만 원을, 유소년 스포츠 클럽 지원비로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3,022만 5천 원이 지급된 5억 3,0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평창돔 시설 개선 및 이자에 2,978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평창 레슬링협회 지원금 4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신 동안 제가 그럼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하고 2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실 때도 역대 최대의 기금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41, 42페이지 사업에 대해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2024년 12월 9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꾸렸는데 저희는 이제 각 팀장님들께서 지역 실정이 밝기 때문에 저희 이제 두 가지 평창군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계획을 꾸렸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눈동이 패스포트라고 해서 군비 2억 원으로 관내 입학 예정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와 1, 2, 3학년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키 강좌를 했는데 이제 군비를 최대한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국 우리 학생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지만 전국 대상을 확대를 해서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해서 이제 총 사업비 이제 7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팀에서는 동계 스포츠 대중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 시설을 활용한 크로스컨트리랑 봅슬레이 소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이제 10억을 했는데 또 이제 국비랑 군비가 7대3 매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최대이지만 전국 최대 규모로 총 예산 이제 10억을 확보를 했고요. 본 사업은 3년간 지원이 될 거고 집행이 잘 되면 플러스 3년 더해서 총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팀장님들이 또 직접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의 또 이 스포츠, 동계 스포츠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고 또 재미를 느끼면 아마 성인이 돼서까지도 쭉 평창을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말씀하신 3년 이후에도 또 3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45페이지 오대사 전남호 스킬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치네요. 네, 이게 대상자가 도민들
관광객들인가요? 아니면 저희 국민인가요? 여기 대해서 좀 관광객, 설명 좀 해주세요. 도민 예. 전체입니다. 관광객도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도민 체력 증진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행사인가 아니면 도민의 행사인가 전체적인 뭐 그냥 관광객들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예. 거기 오는 관광객들 참여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국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이게 예정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요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겠죠?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진행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도에서 이제 오대산에서 하다 보니까 군비로 이제 5대5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창을 또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229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지금 좀 신규 사업인데 이게 40명 내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는 제가 229페이지 체육회 저기 체육진흥 워크숍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대상 40명 내라고 그러는데 대상자는 좀 안 써 있어서 혹시 대상자가 평창군의 뭐 체육 체육진흥 워크숍이라 해서 이제 23년도에 한번 이제 군 체육회랑 이제 올림픽 체육과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교육이랑 친절 교육 그다음에 그 체육 발전 이런 간담회도 같이 개최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하고 경년제로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연제를 해서 일부러 작년에는 안 하신 거고 예.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바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경년제로 예산으로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1,500인데 예산으로 못 하는 건 아니고 바쁘시니까 아마 이게 뭐 2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또 대상자가 누군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249쪽에 보면 청송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인데 엘리베이터 수리잖아요. 이 청송 골프 연습장이 사실 우리 군 재산은 아니잖아요. 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임대해 쓰고 있죠. 임대가 아니고 이제 전세를 전세 설정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권이라는 게 이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차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어차피 이제 사용 수익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대규모 공사는 저희 하면 뭐 안 되겠지만 이제 필수 이제 그 시설 점검에 합격하기 위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고장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랑 그다음에 요거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골프공을 자동 배급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 예산으로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포함해서 참고로 전세권은 이제 2031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 예. 얼마 주고 전세를 받았죠? 전세권은 7억 원 설정하고 있습니다. 7억. 예. 그리고 그 월 사용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이 그냥 전세권을 7억만 가지고 다 예. 하게 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고쳐서 써야 되고 공 배급기도 우리가 써야 되고 나중에 고장이 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는 아주 운영이 안 돼, 배급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회원들도 편의도 필요할 거고요. 엘리베이터 기존 또 점검하는 항목에 제촉되는 것들은 또 예방을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물망이 손상이 됐다든가 뭐 또 공이 파손이 많이 됐다는 해도 우리가 계속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1년까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만 이제 이 갱신을 또 추가할 이제 계획인 거고요.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부지부터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장을 할 계획이고 일부 뭐 망가지는 것들은 뭐 저희가 수리해서 써야 수리를 되는 해야 거 되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 잘 되면 좋겠네. 예. 그리고 설명 자료 251쪽에 보면 대화 골프 연습장 시설이 2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토목 쪽도
8천이 들어가요. 뭐 그리고 철탑하고 구조물 교체를 하면 거의 다 오수리 우리 이름 말하는 오수리인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네. 지금 이제 뭐 작년에 하고- 공평을 이제 개선을 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대학 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 전환 사업으로는 60%를 확보를 해서 12억 7천만 원으로 사업을 전체 다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단가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지시 설계를 했더니 사업비가 좀 증가가 돼가지고 또 요새 시설비 뭐 단가가 많이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더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전체 다 하다가 이게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2억.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이번에 2억 정도가 개선이 됐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미탄 또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이거 그 연습용 한 세트를 새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보다 이제 1,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1,000만 원이죠. 근데 그 당초 예산 자료에 보면 기당 5,250만 원의 두 세트를 게임용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조금 변경이 돼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당초 게임용이. 예산상으로는 이제 골프전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골프전 기기가 좀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비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도 있었고 의회 현지 확인 사업에도 얘기가 나와서 기기를 약간 변경을 해서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조금 낮아진 걸 변경을 해서 거기에 차액에 1,000만 원만 더 추가를 하면 연습장. 연습용 한 세트를 더 추가를 했다. 예, 그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어차피 만드는 거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현지 확인 갔다 왔듯이 뭐 우리 의원들이 요구 사항 들으셨죠 그때? 예, 화장실 배치 위치 변경이랑 그리고- 흡연실 그것도 다 그리고- 이제 없애는 걸로 하고요. 또 이 구조도 좀 편리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가능한 대로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편리하게, 것들은 예. 최대한 반영을 했고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좀 전에 또 얘기했듯이 본평 골프 연습장도 지난해 한 10억 들었네 수리를 다시 11억 정도 11억. 예. 그 알겠지만 지금 골프 인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예. 물론 파크 골프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젊은 층과 또 부녀자들 여자들이 많이 쳐서 골프 인구가 이제 엄청 늘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지역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진부, 용평, 대관령에는 골프 연습장이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긴 한데 이제 군수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는 뭐 좀 우리 올림픽 체육과나 군수님께서 우리 북부권 주민들을 좀 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서운한 감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진행 사항이 좀 있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시설 개선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순수 군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어서 도비전원 사업을 최대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도비전원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개 정도 각 시군에 그거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수시로 또 도청이랑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지도 선정이 안 됐고 부지 매입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에 먼저 노력을 했다는 게 난 뭐 노력했다는 게 좀 감사를 드리는데 부지 매입 문제는 뭐 진행된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고 있는 도비전환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용평 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이랑 이제 올해 이제 진부 파크 골프장 사업을 2회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파크 골프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이외에 골프 연습장 부지를 그 이외에 도에서 받기가 좀 아주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그 공사비에 대한 거를 도비 전환 사업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의 유한성이란 뭐 공정성 이런 또 배분 차원에서 기획실이랑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올림픽체육과에 다 최대한 많이 저희 받으면 좋겠지만 기획 또 예산 파트에서는 각 부서별로 또 시급성이랑 이런 이제 필요성을 받아서 좀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도록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듯이 너무 그 골프 연습장에 대한 부분은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지금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도비전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 어느 사업이 마무리되면 용평이 올해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에 진부파크를 마무리 짓고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파크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겠다. 파크 마무리가 진부 경우에는 내년 말이래야 완공이 9월, 되는데 10월 그럼 군수님 임기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임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 매입비는 한번 기획실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저게 그래도 진부 이제 골프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진부의 골프 인구가 800명 이상 되고 대관령하고 용평면 합치면 한 2,000명은 된다고 보는데 골프 연습장 하나가 체육시설 하나가 2,000명이 사용한다? 2,000명은 다 안 오겠지만 반만 와도 1,000명이 사용한다고 보면 1,000명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없어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진행이 안 돼서 서운했는데 그래도 올해 뭐 과장님께서 뭐 예산 계약하고 한번 진행해 본다니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이 체육 인프라가 읍면마다 다 요구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궁도성처럼 읍면에 한 개씩 다 하는 거는 나는 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인근의 읍면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처음에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토론회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또 진부인데 진부에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읍면들에서 같이 수영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관령면이나 용평면을 사용하고 그 대신 골프 연습장은 대관령면이나 용평면에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 사람이나 대관령 사람들이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궁도성처럼 한 면에 하나씩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 민선 때다 보니 주민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궁도성처럼 한 면에 하나씩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잘 알겠지만 인구 4만에 육박하는 그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궁도성 하나 가지고 되는데 우리 평창원에 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 우리 선배들이 다 협의를 해서 같이 쓰자. 그리고 없는 거는 이면에다 만들자. 이렇게 협의만 충분히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된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인프라는 꼭 우리 지역에 안 오더라도 인근 면에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예.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부 면민들이 좀 뭐 어떤 데는 좀 강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게 진부 주민들한테는 나는 설득을 많이 했어요. 골프 연장만큼은 진부에 안 하더라도 인근의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에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너무 그런 부분에서 부담 갖지 말고 그 타당성을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실무 부서에서 진행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부지 무입부터 좀 진행을 해주셔서 군수님 임기 끝나기 전에 시작이라도 하는 그런 성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말하기 쉬울 때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시면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25페이지.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그죠? 국비 예. 7대3 매칭입니다. 네, 국비는 70%고 저희 군비 30%인데 우리가 군의 예산적인 면이나 어디를 봐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 밖이라든가 학교 안에 국외소, 이계소라는데 이거 학교 안에는 어디고 학교 밖은 어딘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학교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의 교가 있고요. 개촌초, 대관령초, 대화초, 면원초, 박림초, 봉평초, 신리초, 평창초, 횡계초 총 이제 9개가 신청을 했고요. 학교 밖은 대관령 사파리 목장에서 이제 승마를 신청을 했고요. 대호체육관에서 이제 우슈를 신청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수요조사를 이제 교육청이랑 학교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어떤 학교에서 무슨 종목을 할 건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은 뭐 어르신 체육대 또 일반인들은 생활체육이다 그래갖고 저희 뭐 도라든가 군에서 많은 보조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런 주말에 하는 거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가정도 알다시피 전에는 평창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종목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문이 가르쳐서 평창이 하나의 그 테니스 성지로도 그냥 전국에서 꼽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선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 맥락을 이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뭔가 좀 체육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국비를 받으셔갖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육활동 전문 강사를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하는데 미래의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혹시 이게 뭐 1년만 하는 건가요, 기간은? 지금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1년 정도요? 내년 계속 지속될 예정. 지속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단기간은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만약 국비가 뭐 어느 정도 좀 감액이 된다면은 저희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이 아이들한테 이거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은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정도만 더 네. 물어볼게요. 설명서는 없고 명세서에 보면 22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저희들 4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 그죠? 예. 네. 기정 3억 5천에서 이제 4억 정도에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설명서 248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 최종 예산액 대비 아직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4억 4,600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4천을 넣어도 4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더 추가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지금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인상이 됐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공요금이 앞으로도 인상되고 해서 아마 계속 이게 아마 증액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체육시설에 그 야간 라이트 조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다 좀 다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직접 그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은 군에서 기본은 대주고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본 요금 일부는 이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 요금들은 저희가 군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뭐 또 요구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마 이게 공과금을 사실은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어떤 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서도, 만약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줬을 경우에는 그 단체 간에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해서 이런
공과금은 정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줄여야지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체육 하시는 그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도 공공요금 쪽도 그런 거 좀 생각해서 앞으로 이게 아마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1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5억까지는 다 그렇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 가령 그랬었는데 지금 4억이면 5억 정도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그 체육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하는 분의 또 인식 개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셔서 예산 절감 면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물론 그런 거 시설 아직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 그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227조 올림픽 테마파크 운영 위탁금 우리가 현지학대도 가봤는데 아직 공사할 게 많잖아요. 아직 예, 지금 마무리 작업을 마무리 작업하고 있죠. 예.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죠. 저희 계획상으로는 7월까지 준공할 예정. 예, 그 최대한 마무리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올림픽 도시연맹에 오시는 손님들이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 그 올림픽 그 테마파크 할 때 그 밖에 왜 조경 사업 있잖아요. 조경 나무. 예, 조경 사업을 할 때 그 제가 그 올림픽 때 그 심은 나무들을 제가 그 저기 뭐야 알펜시아나 이쪽에 쭉 돌아와 보니까 그 나무가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다 죽고 또 그 나무를 또 심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단풍나무를 심는데 그 대관령에 맞지 않는 나무인데 자꾸 심더라고 또. 그래서 그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올림픽 테마파크도 할 때 그 조경 사업을 할 때 정말 대관령에 맞는 좀 수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목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예, 선정은 다 됐고요. 네. 기존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건 이제 소나무 위주고 네. 이제 추가 식재할 거는 네. 이팝 조팝이랑 자작나무가 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게 대관령에 맞는 나무인가요, 이게? 자작나무 추운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냉대기후에 사는 예, 나무. 그렇게 좀 수목 선정을 잘 해가지고 좀 오래오래 예산 낭비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네,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33쪽 좀 봐주세요. 우리 평창 FC 그 유소년하고 성인팀 우리 저게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성인팀은 6개월이고 유소년은 5개월이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이거는 이제 네. 도의원님께서 예. 도비 지원한 사업인데 네, 이제 4,200, 4,200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네. 이제 군비 지원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분이. 자부담으로. 예. 그래서 모자라는 그냥 자체에서 그냥 하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버스 임차료 2대가 다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그럼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235쪽 좀 잠깐 봐주세요. 그 체육회 운영비 이제 지원인데 이게 이제 국비로 이제 1,200만 원 우리 사무국장님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무국장께서 지금 그 우리 군에서 그 월급이 나가잖아요, 봉급이. 그거에서 플러스 해가 주시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면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요 본 사업이 대한체육회 통해서 도체육회, 군체육회로 요 사무국장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대한체육회랑 문체부랑 좀 갈등이 좀 있어서 네. 올해 예산부터는 이제 국비로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 변경만 된 거. 예, 알겠습니다. 239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도지사기 이 탁구 대회인데 이게 도지사기인데 이게 그 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인가요? 탁구협회에서 네.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럼 도비는 그냥 도비가 아니고 탁구협회? 탁구협회에서. 협회에서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입니다. 설명자료만 보겠습니다. 과장 236페이지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좀 보시겠습니다. 이 키파컵을 주최하는 데는 어디죠?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한번 보면 영월부터 김천, 제천, 서천 전국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보니까 3월 달에 김천, 4월 달에 4월 5일에 인제, 4월 12일에 보은. 뭐 제가 다 조사를 못 해봤는데 올해 벌써 한 3차례인가 지나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하네 보니까. 그만큼 뭐 이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거 전부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평창군에서 이거를 유치를 하려고 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셨나 이거? 저희가 이제 영월 쪽에서 최근에 좀 작년에 많이 하고 전국 작년에 이제 15개 시군에서 이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 주민 학부모들이랑 이제 임원진들이 같이 참여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키파 쪽에서 이제 대회를 평창에서도 이게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자 하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뭐 취미생활로 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전문화돼 있죠. 학생들이. 이게 이제 엘리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티어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6인제부터 이제 8인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창이랑 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그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대회명이 있잖아요. 근데 평창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거는 금강대기인가요? 예. 그거 있고 그죠? 요거는 좀 더 그 저변 확대와 또 뭐 프로그램 그 축조 내용이 좀 약간 다양성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뭐라 그러냐면 대회 성격보다는 뭔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에게 뭔가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의미의 대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금강대기는 엘리트 위주라고 보시면 될 그쵸, 것 같고, 예. 이거는 이제 생활체육이랑 엘리트랑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대회를 총 주의하는 그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창군에서 합니까? 키파컵이라고 한국 유소년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있죠. 예. 축구협회가. 거기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은 그럼 거기다 직접 예산을 예. 옮겨서 예. 그쪽에서 하고요. 여기 지금 평창에 유소년 축구가 진부에 있잖아요. 예. 뭐 그것도 함께 참여하는 거죠.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키파 내가 좀 자료 열람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유소년들에게는 굉장히 그 상당히 동급여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금 키파라는 그 내용이 좀 생소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많은 참가자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유소년들이 오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제가 재작년 작년에 유소년 축구라든지 특히나 중학생들 축구 관련해서 제가 제천까지 가가지고 4번을 봤습니다. 평창군의 학생들 선수가 있는 학부모들하고 함께 제가 4번을 가서 봤는데 부모들은 열의가 굉장해요. 정말로. 네. 아시잖아요. 부모들은 다 내 자식이 다 공 치고 잘 찬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공을 차고 그리고 대회를 다니고 할 때마다 우리가 평창군에서 그 학생들에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특히나 유소년 축구, 진부에 만들어진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뭔가 그들이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작년에 도비해가지고 1억 2천 맞죠? 군비 1억 2천, 2억 4천인가요? 지원됐죠 유소년에다가 작년에. 작년 2억 유소년이 2억 6천 정도. 2억 5천 지원됐죠, 그죠? 2억 6천 정도. 예, 한 억 단위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보니까 한 8천만 원, 그죠? 올해는 성인이 1억, 성인이 7억, 아니 성인 말로 유소년 축구. 1억을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도의원님 두 분이 지원을 더 추가해서 좀 더 늘었습니다. 4천씩,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적 이 규모를 통해서 이 유소년 축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물론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계속 일정적인 어떤 그 기간 동안은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매번 사실 모르잖아요. 도의원님 그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안 계시면 또 이게 또 그 예산 못 만듭니다. 그럼 또 군에서는 또 책임 못 집니다.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산들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라나는 유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항인 거고요. 네. 근데 예산 규모를 어디까지 할지는 계속 이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에는 유소년 축구 외에 또 번외로 또 축구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클럽도 네, 있습니다. 이제 클럽도 있는데 그런 클럽에 관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평창군에 자라나는 자녀들이고 부모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많은 클럽이 활동화되고 있는데 그분들 부모님들은 많이 서운해 하셔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뭐 한 방에 다 할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혜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8조 이제 테마파크 운영 위탁급 중에 그 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5만 명에 대해서 5천 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장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이제 입장권을 끄는 사람들한테 예,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입장료 받기로 하고 얼마씩 받기로 결정이 됐나요? 지금 조례 입법 예고 중이고요. 우선 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기존에 이제 원가상정 경제성 분석 용역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지금 정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입장료는 성인은 15,000원, 그다음에 소인은 이제 10,000원, 그리고 관내 주민들은 이제 8,000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평창군 조례 보통 일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 경로,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정도만 이제 관내 주민 정도로 이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 유산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내 주민처럼 할인을 좀 많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 평창군과 교류도시 주민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당해 연도에 낸 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평창을 계속 방문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때 이제 자원봉사했던 분들, 이분들은 다 8,000원 관내 주민과 이제 똑같게 8,000원으로 할 예정이고요. 8,000원으로 입장권을 끊으면 5,000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을 해서 5,000원을 평창에서 이제 사용하고 지역 경제에 좀 일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하셨네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15,000원을 받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그 상품권이 이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제 2차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창사랑 상품 평창 관내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평창 관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예. 뭐 제한되는 게 있나요? 이 상품. 3억 이상 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일반 식당이랑 뭐 작은 마트랑 농산물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예, 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할인 범위가 아까 열거한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준다. 8,000원짜리 끊어도 5,000원을 내주네. 그러면 실제로 3,000원만 3,000원 내고 내는 들어가는 되는 거예요. 거고요. 그 이후 할인이 없어도 15,000원을 내면 실제 이제 10,000원만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 의원이 질의했던 키파크업 중에 일정이 나왔어요? 올해 일정이.
키파크 전국 유소년 축구대 지원 동 의원이 질의했던 아직 부분.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우선 일정은 한 9월경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9월경? 일정은 이제 최종 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강대기가 북부권 위주로 이제 7월부터 8월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겹치지 않게 저희는 이제 키파코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8,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한 남부권이라면 어디 평창을 위주로 하네? 평창 밑한 용평, 공평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 광범위해도 대회가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금토일인데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에 경기가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상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반코트 정도 사용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요? 한번 다 조율을 해서 전 코트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6인제, 8인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소년 몇 세까지 몇 세까지의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2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유아네 6학년까지. 유아 거의 유소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까지 그래서 반코트를 쓰고 6인제로 하게 되고 6인제에서 8인제 장, 학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평창 읍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경기장을 쓴다. 지금 예상은 이렇고 예산 쓰면 최종 협의해서 일정이랑 장소를 정할 예정. 좀 넓어질 수도 있겠네. 예. 용평 본평까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장소는 그렇게 됐고 이제 한 1,8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선수만 1,800명인가요? 합쳐서 1,800. 관계자까지. 예. 그럼 관계자랑 이제 부모님들 다. 부모까지? 예상, 부모 예상. 부모까지 여기 관계자로 보내? 어린아이들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들까지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일간 경기를 하게 된다. 여기도 숙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는데.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제 숙박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 해서 떨어지는 또 팀도 있을 예정이라서 그거는 떨어지면 집에 간다고요? 좀 붙잡아두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토너먼트로 다 하지 말고 리그로 좀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이쪽에서 또 룰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이제 기법인데 그래서 리그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좀 오래 묵게 만들려고. 어쨌든 뭐 돈이 우리가 7천만 원인가 드는 건데 좀 그런 방법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그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하죠? 지금 작년에 이제 도에서 개최할 때는 강원일보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도에서 강원일보에서 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제 작년에 했던 보조사업자를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일보에 전액 다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진행을? 어차피 보조사업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가 254페이지 그 공공 골프장 건립 타당성 기본 용역인데 제가 이제 이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관광 정책과하고 이제 많이 전번 시간에 많이 의논을 하고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당초 이 백월 사업이 구미대 힐링타운 사업이 우려가 많이 돼서 오랜 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많이 됐는데 이제 그 얘기에 의하면 힐링타운은 힐링타운대로 지금 확보한 부지 5만 평에 대해서 진행을 그대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외 부지를 가지고 공공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 에코리안 골프장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부분은 이제 저쪽은 이제 중앙자치과에서 할 거고 골프장 부분은 우리 올림픽 체육관에서는 진행을 할 것 같는데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줬잖아요. 예. 이제 주려고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 그 주는 기관이 어디다가 용역을 주지? 용역 의뢰하는 최대한 골프장 사업을 많이 했던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선은 이제 예산이 아직 쓰게 되면 할 텐데 이제 잠정으로 원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 이제 예산의 타당성 용역비가 서도 혹시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쓰기 전에 그 업체랑 그림을 이제 그려서 예. 도의 도시계획팀을 같이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공성 그리고 사업 주체가 이제 평창군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전산지를 도시 이제 계획관리적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림 그려서 한번 이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금 타당성 용역 이제 예산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우리가 용역비가 서면 다시 또 용역을 드린다. 그 이제 그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줘서 거기에 용역 결과물이 그래도 적적할 만한 게 나와야 이제 진행을 되겠네. 거기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골프장 사업도 진행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선 이제 그런 경제성 타당성도 이 사업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존에 관광정책과에서 그 사업 힐링타운 사업 그 부지 고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니 그 인근에 또 군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면적으로 이제 구역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농지 부분 계획관리 지역만으로 이제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하는 것보다 보전산지랑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포함을 해서 완전히 다 틀어서 제대로 이 정도 사이즈면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관광정책과의 설명을 충분히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힐링타운 사업에 별개로 이 공공 골프장을 진행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려를 했던 게 두 개 다 동시에 진행하다가 하나가 결정이 딱 되면 하나는 매몰병이 된다. 그래서 행정력이나 예산에 낭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설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별개로 진행이 되고 힐링타운이 진행이 계속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탄성에 나와서 진행을 한다 해도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제척이라면 놔두고 골프장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행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타당성 영역이 나오면 좋게 사업 나와야지. 진행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재부에서 본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되기까지 저희가 그 미리 준비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각 시군 만약에 뭐 몇 년 후에 내년이나 후년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주민들의 열이랑 여러 가지 이제 정량 정성 지표에서 저희가 더 딴 지자체보다 더 가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 과정은 진행을 해야 되는. 예.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뭐 용역도 5,500인데 5,500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그 기존의 골프장 용역을 좀 많이 하는 업체에서 예.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5,500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 결과가 정말로 타당성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좀 빡세게 힘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 타당성은 타당성대로 준비를 하고 예. 국회랑 뭐 기재부 계속 이제 건의랑 협의는 그렇게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진입로 문제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우리 그 더위사는 축제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진행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들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팀장님이랑 직원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경연제로 지금 이제 체육회하고 워크숍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경연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해서 사실 팀장님들도 바뀌실 수 있고 또 체육회 직원들도 바뀔 수 있고 체육회하고 그 소통이 잘 돼야 사실 평창군 전체 국민들이 다 그
여러 가지 체육 행사 참여 및 평상시에도 즐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꼭 매년 좀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잖아요.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5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뭐 다 지난해 저희가 현지 확인할 때 말씀드렸던 거, 제안드렸던 거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옆에 그 자녀 부지 좀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예. 올림픽 체육과 부지 문정과. 아닌, 예, 그 부지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냥 그렇게 줄 생각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저번 현지 확인 네. 때 또 말씀을 주셔서 네. 농정과 예. 지금 행정재산인데 예, 예.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예, 추진할 그렇게 해서 그 할 때 같이 옆에 좀 만들어놔야지. 그거 그냥 농작가 재산으로 내비두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흉물스럽잖아요. 네. 주변 정비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건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들 지금 이제 큰 것들은 여기 지금 이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소한 것들은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나요? 특히 이제 올해가 예산 1회 추경 예산이 좀 많이 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거는 좀 많이 올렸는데 네. 좀 많이 좀 삭감이 된 지금 상황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체육 시설들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올림픽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혜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혜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4억 6,859만 2천 원이 증액된 233억 5,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 한전 수수료에 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화재 알림 시설 유지 보수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과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금 9,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트 누수보수에 2천만 원과 진보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보 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9,009만 4천 원과 자본 전출금 1,77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은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과 진부 전통시장 각각에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19억 8,32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 출연금에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해 건축 시공 위탁 수수료 18억 원과 벤처 캠퍼스 조성 금년도 공사비 69억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 캠퍼스 내 입주 가능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파트너링 행사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년 지원 분야로 일반 수용비 1,000만 원과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3,500만 원, 청년 로컬 푸드 레시피 공모전 시상금에 1,000만 원, 청년 문화 화합 행사에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비 지원 사업에 청년 창업 아카데미 4천만 원과 청년 창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8,48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시군 부담금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에 16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조성 일반 운영비에 2억 3천만 원, 연구 개발비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5천만 원과 지역 리서치 용역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조성 기반 시설비에 특교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마을 도비 지원 사업에 진부 5, 3시 청년 기업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15억 7,5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년 일자리 정착사업 등 5건에 3,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건에 2,256만 7천 원과 기타 반환금 1건에 3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60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9,7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억 5,6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8,0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대로 276, 277 청년연락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지금 과장님 이렇게 행사가 두 개가 하나는 3,500만 원, 하나는 1,500만 원이잖아요. 네, 예. 이거 지금 276페이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이제 청년의 날이고요. 그 주간을 기념 주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회 평창군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기간 중에 청년 포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두 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화합 행사
저희가 올해 간담회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간담회 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라는 부분에 너무 없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문화적인 청년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 화합 행사를 운영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딴 지자체 거를 보면 그 사업한 거를 보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뭐 네, 3일에서 5일 정도 해서 네, 문화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 지금 3,500하고 1,500하서 5,000이잖아요. 네, 예. 5,000이면 좀 그 사업을 좀 멋지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에 끝나지 말고 또 일회성이 끝나지 말고 딴 지자체들 보니까 진짜 화려하게 네. 문화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뭐 네. 창업하는 그 청년들 창업까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뭐 너무 멋지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처음이니까 지금 올해는 안 되겠나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청년 화합 행사는 처음이긴 하지만 그 기념 행사하고 포럼은 이제 이회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청년 화합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청년 화합 행사를 이제 별도로 계획은 했지만 이 청년의 날 기념 주간 안에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계속 그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잘하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저희 이제 그 지금 어디지? 저기 어디지? 행정. 아니. 우리 지금 저기 딴 과에서도 그 청년 예. 뭐 350만 원 잡힌 게 있어,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뭐 별개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요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 이 행사를 좀 저기 사업을 좀 합쳐서 좀 멋지게 좀 뭐 거기에다 문화까지 다 문화 뭐 그다음에 지금 딴 데 보면 뭐 청년 사업가들 뭐 저기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네, 있고 예. 판매 부스도 있고 네, 막 그런 게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다양한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서로 정책에 네. 대해서 또 논의도 하고 네. 이런 행사를 저희 청년회에서도 이번에 그 봉평이 왜 나와 평창군에서도 그렇게 좀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 되도록이면 이제 좀 그림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 한 그 기간 안에 한 2박 3일 정도의 이렇게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사업을 인해서 평창군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서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26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들 3년 전에도 한번 용역을 했었죠. 3년 조금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기본 법에 의해서 지금 수입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전 모든 사업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용역 어떤 뭐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가 공모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에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또 변화된 그 전통시장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각 시장마다 특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 목적은
저희들 공모 사업을 네, 듣기 예. 위해서 지금 예, 예. 추진 영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저희가 골목형 상점과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정말 효율적인 그런 구역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데 묶어서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법령을 찾아봤더니 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2022년도 4월달에 한 번 했더라고요. 4,400 들여서 똑같이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그때 공모 신청을 많이 했어요. 2022년도에도 하고 2023년도에도 하고. 근데 그때 아마 공모가 이거를 기반해서 됐나요, 안 됐나요? 2024년도에 용역한 걸로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게 있는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이제 소규모로 거의 1억 미만 정도의 이제 소규모 사업으로는 진행을 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 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부 전통시장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의 큰 규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추진해갖고 2020년에도 한 4,400만 원 정도 줘갖고 네.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 군에서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게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과장님한테 이거를 뭐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역이 5천 정도면은 적은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뭔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공모를 따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진부하고 평창에 그 야시장이 아마 네. 작년에 공모 신청한 걸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건지.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에 네. 2022년도에 한 거는 아니네, 그죠? 네, 문광영 시장은 안 됐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용역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무원 사업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천 정도면 이게 또 뭐 적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히 좀 차별화 있게 좀 많이 좀 뭐 옆에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셔갖고 그 용역사들하고 해서 저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거를 좀 창출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용역할 적에도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냥 뭐 해야, 저는 이제 법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지자체는 하게 돼 있어서 2022년도에도 한 번 했구나. 그래서 또 2025년도에도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네. 수립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지부랑 요번에 평창에 그 주말 야시장에 공모된 거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창군에 8개 뭐 그 전통시장들이 정말 뭔가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를 26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비 출연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제 타부서 질의할 때하고도 연동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기의 부양의 목적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하나의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계 사업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평창에 그 경제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주변 관광 사업,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관광문화재단, 그리고 또 축제 기간에 또 같이 축제 기간에도 이제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리고 축제위원회와도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혹시 이런 뭐 부서 간에 뭔가 좀 뭐 얘기 나눈 것이 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난번에 문화재단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1차 협의를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문화재단이 시작된 지가 지금 채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이라든지 기초가 됐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을 네. 재단에서 합니까? 돈만 주면 기획을 재단에서 직접 다 해요? 네. 기획, 운영, 예, 진행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다 할 겁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저기 출연금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뭐 보조금이 넘어갈 때는 계획서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계획서 예,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했고, 했어요? 예, 그 계획서 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이 항상 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은 각각의 사업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개인 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네. 협업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마케팅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어느 하나의 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목록을 쭉 적어보니까 경제과, 관광정책과, 관광문화재단, 그다음 축제위원회, 전통시장상인회, 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이런 모든 부서들이 모든 사업을 공유해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공유해서 내 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손님을 다른 옆 관광지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비근한 예로 예전에 뭐 행사를 하나 하는데 진행위원들이 손님이 물어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문학관을 보고도 문학관이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행사 진행위원이.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부서들이 서로 내 일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이라도 다 알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하고요. 269페이지 지부주차 평창 전통시장하고요. 지부 전통시장인데요. 지금 이 사업단이 있죠. 경제진흥원에서 네. 예,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 다 군에서 내줍니까? 아니에요. 저희 이거 인건비는 경제진흥원의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야시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야시장 계획 수립이 4월 달에 사업이 완료됐네요. 계획이 완료됐네요. 계획 수립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야시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 관광, 야식을 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뭐 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외부 손님들 끌어내리려는 네, 네.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네, 봐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야행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다. 이것도 한번 계획서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네. 사실은 전통시장 앞에 저는 관광형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평창구는. 왜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뭐 비교해서는 이 자리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한다면은 봉평은 주말 장터에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에 그 지역 주민과 외지인의 비율을 보면 9대 1입니다. 관광객이 90%예요. 근데 이제 진부도 좀 나아요. 근데 평창은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내수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야행 야시장은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봉평부터 먼저 하셨어야죠. 엄밀히 따진다면. 그죠? 근데 봉평은 2년 전에
그 주말 장터 활성화 사업 수행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절반 실패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장이 연동되는 장날 이치로 연동되는 주말장은 정말로 대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장날이 아닌 주말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사업비를 거의 8억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인데 주말 장터가 서지를 않아요. 잘. 몇 개 상점도 나와서 개화하는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주말에 온 손님들이 이게 뭔 장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주말 장터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일차게 좀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 기간이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네. 종료된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면 봉평도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밤에 네. 뭔가 진부하고 평창이 준비하듯이 뭔가 관광형 전통 야시장을 하나를 지역 주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봉평도 지금 다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좀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빠르게 좀 하시고 예. 어떤 컨텐츠를 녹이고 시장 상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내야 네. 되며 그다음에 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네. 과장님 하시고 필요하면은 네.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이 이제 싹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질문 드렸으니까 평창하고 진부 전통시장이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그 기획서에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볼 테니까요. 네. 주민들에 관련된 야행에 그치지 마시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네. 전략이 담아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맞춤형 인근 강릉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도시 쪽에 그런 관광객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야, 이 밤에는 이 평창을 가야 돼. 이 밤에는 진부를 가야 돼. 거기 가서 떡볶이 먹으면 맛있어. 이러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뭔가 기획들이 담아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머니 돈 꺼내려 하지 마시고 관광객 주머니 떠낼 수 있는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관내 주민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을 정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은 여기 개최 운영 기간을 보면은 평창은 8월에서 10월이고 진부는 7월에서 9일이에요. 이거는 뭐 각자 사업단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기간이 나름대로 준비 기간이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광형 시장으로 하면서 야시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반이 어느 정도가 좀 갖춰져 있어서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이제 평창 같은 경우도 이제 8월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게 되면 7월부터 저희 계획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개월인데 이게 뭐 3개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활동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때까지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평창이 8월에서 10월인데 7월부터가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좀 한 달을 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가 빨리 진행이 되면 7월에 좀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 2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올림픽 체육과도 그랬었고 그 입장료 차액을 상품권으로 주는 게 그냥 일반 상품권 얘기하시는 거죠? 정책 상품권이 일반 아니라. 상품권으로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 그거는 정말 잘 결정하셨다, 잘 판단하셨다 생각합니다. 정책 상품권은 대형마트에도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추후에도 혹시나 가급적이면 일반 상품권이 좀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인데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서 네. 바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은 이제 저희 군 방침에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LPG 판매 협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이 직접 이제 수요 조사도 하고 설치도 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추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적기에 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 국민들 다 도시가스 자체가 보급이 되면 좋지만 사실 지리적 특성상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1억 5천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네, 될 사업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년 뭐 후년까지 계속 쭉 모든 국민들이 좀 원하는 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81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 행안부 공모사업에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올해가 1차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잘 돼야 2차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네.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군비 3억이 반영돼 있고 특교세 3억이 돼 있는데 혹시나 이 성과가 좀 극대화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네. 다른 형태라도 좀 경제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네. 2차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방금 이제 동의원이 질의했던 그 아웃도어 빌리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달에 그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유상범 의원께서 특교세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도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과장님 비슷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게 특교가 반영이 돼서 이제 6억의 사업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마웠던 것은 그때 그 우리 소관부서 업무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공유재산 현지 확인 때문에 미탄을 갔을 때 과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많이 이해해 그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질의를 드리면 이제 이 사업이 12월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네, 예. 그럼 이제 6억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시설 부분도 있거든요. 네. 산출 근거에 네. 편의 시설도 있고 베이스 캠프 뭐 시니처 설치 이런 부분에 산출 근거에 의해서 네.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되는지. 두 개 이제 시설에 투자되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투자되는 건 2개소인데요. 처음에 웰컴 센터에는 주민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안내센터 웰컴 처음 맞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웰컴 센터 일부 사이니지라고 안내판 아웃도어 빌리지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에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 로컬 푸드는 어디에 있는지 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사이니지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 안내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이니지 제작하고 로컬 맵을 한 3,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 그 안내하는 그런 공간이 웰컴 센터이고요. 그리고 해동 1, 2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이제 야생화 체험 마을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에 2억 9천이 투자가 될 겁니다. 시설 개선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안에
저기 조리시설 한 이게 2조 정도가 2세트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쉼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아웃도어 체험이다 보니까 아웃도어에 맞는 장비를 좀 대여나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이제 그런 판매장을 좀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 바깥 지역에 있는 바깥 영역에는 이제 사우나 시설과 그리고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시설 개선에 3억 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사우나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그러니까 체험하시는 분들이 좀 휴식을 하면서 어떤 노고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해서 또 선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시설에 투자가 되는 거네요. 네. 그건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이 될 거고.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웃도어 빌리지니까 어떤 의류 사업체가 관여가 된 건데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웃도어 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나요? 예, 인터넷으로 저희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인증제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완주자들을 등록을 하기도 하고 예약도 하고 또 뭐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신청을 하고 이제 신청이 되면 일단 웰컴 센터로 가는 거예요? 네. 웰컴 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 체험 마을 위주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관람도 하고 하루도 오긴 하지만 이틀 3일씩 만약에 이제 정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체험 마을하고도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고 체험 프로그램 참가할 수 밑단에 있도록 체험 마을이 여러 개 있죠. 8개. 8개. 예. 그 8개 중에 다 체험할 수도 있고 거기서 그렇죠. 선택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에서 오셔서 그 지역 그 농장을 가든가 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로 연계를 시켜주는 것까지. 예. 그리고 이제 선택해서 체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산더미를 간다 이러면 나는 산더미하고 어디를 가겠다. 그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내해주고 이제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좋았다 이러면 8개 다 체험할 수도 있고. 한 2박 3일 동안에 못한 거는 다음에 다음 달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할 거죠. 이거 역시 그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그 계획은 있나요? 저희 이 로컬 브랜드 협의체의 외부 협력 기관으로 유튜버 유명한 이제 상위권을 하는 아웃도어 이제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검색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주로 이제 유튜브로 많이 할 거고 예. 또 우리 기획실 홍보 부서에서 하는 홍보에도 많이 노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이게 그림이 좀 간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날 수 있어서 일단은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는 부분으로 그 밑단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네. 이것만 봐가지고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평창에서 2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개 청년 기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자부담 해서 이제 그럼 이건 마을 이제 제목은 마을 공동체지만 이건 마을이 아니고 단체에 선정됐죠. 단체 어디죠? 말씀하실 선정된 때 거는 청년 오셋인데 평창읍의 용항리 마을이
용왕리 새마을 분여인가 거기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떨어지시고 여기는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마을 단위가 아니고 선정은 네. 단체로 선정이 됐고 네, 예. 단체 구성원들이 회원들이 몇 명 되나요, 그게? 이 구성원들은 기업에는 5명입니다.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오후 3시라는 단체가 예, 예. 청년들의 모임인데 예, 예. 그 회원들이 예, 있습니다. 한 15명 되나? 네, 그래서 5명 이상이면 다시, 신청이 예. 가능해서 예. 작년에도 했었고요. 어. 올해는 이제 팸투어 상품 개발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예. 그 주 내용이 뭐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예, 예, 선정이 그렇죠. 됐다고 보는데 네, 예. 어떤 계획이 이제 들어가 이 담겨져 있던가요? 대표님께서는 올해는 평창을 팸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서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를 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주로 요 내용은 팸토에 관한 거. 예, 예. 그게 이제 1,000만 원 예산이네요. 예. 그 대표하고 많이 대화 좀 나눠봤나요? 몇 번 봤습니다. 나는 뭐 그 후배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능력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전통시장의 야시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제가 미탄 평창 방림 대화를 쭉 지난 일이 있었는데 휴일인데 전부 다 아무도 없어요. 시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용평까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봉평을 딱 들어갔는데 5시인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밥을 못 먹고 왔어요. 제가 봉평에서 들어가서 밥을 못 먹고 왔는데 저는 이제 봉평에 야시장을 왜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동료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관광객들이 90% 현지인들이 10%라고 했는데 현지인들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관광객들이 아마 99%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봉평에 반드시 야시장을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평창군에서 최고 가는 야시장이 아니라 아마 저는 야시장을 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가는 야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봉평에다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의원이 했던 건데요. 설명서 270페이지 LPG 소형 여기 보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다 100% 우리 소형 저장 탱크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요. 보일러 개인 집에 이제 설치되는 보일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 탱크는 그냥 100% 네, 저희가 100% 보조해주고요. 예. 그러면 이거 조건이 어떻게 일반 아니면은 영업하시는 분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니,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네? LPG 주택 그러니까 외곽지대 주택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 지역과 그 미탄 방림 그 밀집 지역 그 LPG 저장 탱크 밀집 지역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주택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가스통 이제 작은 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소형 탱크 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 단독이에요? 예, 예, 공동이 아니고? 예, 공동은 아니. 공동은 일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공동에서 보니까 LPG 가스로 쓴 데가 많은데 네. 개인들이 하는데 몇 군데 보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형 탱크 갖다 놓고서 옆집하고 분쟁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약간 어쨌든 간에 탱크를 갖다가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거의 내 집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 괜찮은데 약간 밀집 지역일 경우에는 그 갖다 놓는 거를 굉장히 마찰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실 적에도 신청하실 적에도 그런 약간 분쟁이 있는 거는 약간 네. 생각도 하시고 네. 이거를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으로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100%다 우리가 해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스 보일러 설치하는 보일러는 거는 이제 알고 자부담을 있는데, 해야지 되고요. 저장 탱크만 지원하는 거로 네. 저희가 해서 200만 가스 소형 탱크가 거의 한 200 정도는 소요가 250.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스 보일러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거로 저희가 이 전문 그 협회하고 의논했을 때는 그렇게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비싸겠죠, 굉장히. 그럼 만약에 이거 시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60가구가 그래도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 조건은 없고요. 일단은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미공급 지역 그리고 이제 뭐 미탄 방림에 이제 LPG 집단화하는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에 이제 지원이 될 건데 이제 올해는 60가구지만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충전을 하려면 차량이 또 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네, 이제 수요가 조금 많이들 LPG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럼 60가구 갖고 아마 처음에는 수요가 못 자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아마 또 점차 확대할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거 이번에 선정하는데 잘 좀 뭐 어떤 그런 게 없이 잘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거는 급선무인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LPG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이번에 첫 사업이니까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시는데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만 하고 과장님 답만 짧게 듣겠습니다. 고향 원래 워케이션 센터 조성하는 거 있죠? 네. 그때 우리 그 공인재산 관리계약 승인 설명 들을 때 네. 그때 유치 부분에서 그죠? 예, 네.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어저께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 관광센터가 있고 관광재단이 있고 남한산성 가설건축물이 있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거기다 그 강가 쪽에 나가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워키스 센터 거점을 만들 경우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워키센터의 거점 이걸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위치를 정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보시고 네. 이게 그 남한산성 그 촬영지 옆에 붙어서 같은 건물로 보이면서 뭔가 별채로 이 남한산성 세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 그림은 안 나올까라는 고민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착안했냐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내가 서울 신라호텔과 바로 맞은편에 소남숲 맞은편 쪽에 그 대한민국 그 전통 한옥으로 된 그 별채가 있어요. 쭉 이렇게 네. 두 개가 그러니까 신구가 조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작게나마 그쪽 그 물구비에다가 그려내는 것이 어떨까? 한번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네. 한 번 더 그 건물을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한 번 더 놓고서 한 번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